농촌진흥청이 혈당 조절 효과가 높은 보리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가공식품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농가와 기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창군 호동제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과 충북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이 경찰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소방청은 소방 수요가 높은 타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혈당 조절 효과가 높은 보리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신품종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농가와 기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보리 신품종 베타헬스 재배단지입니다. 베타헬스는 혈당과 심혈관 질환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14.2%에 달해 국내에서 육성된 보리 품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은 섭취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 성분입니다. 미국 FDA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하루에 3g씩만 먹으면 혈당 혹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인 보리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많은 베타헬스를 하루에 한 주먹 정도 먹으면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등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인당 보리 소비량은 지난 2018년 1.3kg에서 2023년 1.5kg까지 증가했습니다. 혼반용은 물론 식혜와 새싹보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리를 먹을 때는 좀 식감이 거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보리는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목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아요, 식감이. 이번에 개발된 보리 신품종은 현재 산업체 5곳에 기술 이전을 마쳤습니다. 업계에서는 품종 증식과 함께 식혜와 보리차 등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당뇨 효과가 뛰어난 베타헬스를 가지고 밥살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남 한평에서 최종포 진행하고 있고 종자가 여유롭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보리차용으로까지 공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 수매 중단 이후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했던 보리.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에서도 다시 재배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식품으로 보리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고창군 호동제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20분쯤 호동제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타살의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에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오 의원은 제409회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은 중국 노선 취향 불가, 인근 국제공항과 수요 중첩 등으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솔직하고 냉철한 사회적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과 충북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이 경찰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현장 조정 지휘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3급 상당의 소방중감에서 2급 상당의 소방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 수요가 높은 전북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올렸고 타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 상향할 방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라는 특성상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즐겁게 떠난 캠핑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수겠죠.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톤 트럭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 양양군 동호해변에서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캠핑카에 불이 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월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는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만 최근 5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화재는 강원 지역에서만 최근 5년 사이 42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만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텐트는 물론 실내에서 부탄가스나 숯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은 이제 고기 꺼 먹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화기 사용을 저희가 글램핑 안에서는 못하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캠핑장은 물론 글램핑장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인 경우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경우 글램핑 등 외벽의 천막도 방염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바베큐장도 마련해 놨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타고 있는 숯을 텐트 안에 넣고 문을 닫자 잠시 후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300ppm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 허용 기준치의 6배입니다. 2분 뒤엔 2000ppm까지 치솟습니다. 난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고 15분이 흐른 뒤 텐트 내부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유난로나 부탄가스 연소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캠핑장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야영장 관계자 및 이용객 여러분들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텐트 안에서는 부탄가스나 숯을 피우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또 이미 마련된 글램핑장의 경우에도 실내에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자로 우물정에 고을읍자를 쓰는 정읍시가 지역명을 상징하는 우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정읍시 우물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정읍시는 올 초 전수조사에 나서 우물 300여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30개를 우선 선별한 뒤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해마을과 덕천면 가정마을, 산해면 여우치 빈씨암과 외목마을 등 4곳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 명칭에 우물 정자가 들어가는 정읍의 상징을 보존해 우물이 가진 역사와 특징을 알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있는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치즈과학고는 35억 원을 지원받아 치즈 개발 제조 모두명 프로젝트 수업과 학교 기업 운영 등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게 됩니다. 한국치즈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됨에 따라 임실 치즈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의회가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읍시 1조 2,105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는 예정예산 1조 1,114억 원의 8.9%인 991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6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따른 당내 후폭풍이 전북 정치권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 당선인의 탈락에 따른 후폭풍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대표,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 비례만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으며 절대 권리당원 수도 서울, 전남, 광주에 이어 3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전북 지역 권리당원은 약 15만여 명이며 국회의장 선출 사태로 1,000명의 권리당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앙당은 이번에 탈당계를 제출한 권리당원에 대해 즉각적인 탈당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신문은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간부회의에서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했습니다. 남원시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실시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에선 센터 건립 예정지인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인근 현황 분석과 관련 법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가 드론레저 스포츠 도시 남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 가족센터와 스리랑카 청소년체육부가 청소년 문화교류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로하나 쿠마라 다사나야카 스리랑카 청소년체육부 장관 일행은 지난 20일 김제를 방문해 김제 지역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와 가족 300여 명에 대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 장관 일행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수입과 군장대학교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국내 기업 대학과도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25일 봄밤 장미 음악회가 열립니다.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 음악회는 저녁 6시 반부터 클래식과 트로트 공연이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선물 증정 행사와 테마파크 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이 신속하게 신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현관 신속 출입 시스템 폴패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아파트 관련 신고가 연 2만 8천여 건에 이른다며 공동현관 출입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막고자 폴패스를 이달부터 전주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하나로 지역 내 아파트 공동현관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폴패스를 다음 달까지 도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엔 다세대 주택과 같은 범죄 취약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이 청소년을 위한 창의 예술 미래 공간인 다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김제 지역 청소년의 미래 역량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어진 다움은 에듀테크실과 가상현실 체험실, 확장현실 창의공작소, 학생자치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음 청소년 동아리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다음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